갑자기 안경 끼셨네. 네네. 일단 그 조은희 선수 하면 실력뿐만이 아니고 또 좀 약간 스마트하다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공부하는 주짓수 선수라는 걸 많이 느끼는데 평소에 그 컨디셔닝이라든지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모습을 봤는데 일단은 컨디셔닝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 컨디셔닝이란 그 정의 자체가 컨디션을 계속 이제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 컨디셔닝이 필요한 부분은 이제 그 훈련이란 게 어쨌든 강도 설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일반 분들 기준으로 제가 좀 설명드리자면 이제 그러니까 시합 전이든 아니면 일반 수전이든 훈련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나아지고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음. 내가 저번 주보다 그래도 이러한 부분이 더 나아지고 이런 게 좀 체크가 돼 있거나 아니면 측정이 돼 있어야 조금 더 즐겁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아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컨디셔닝의 역할은 이제 제가 어떤 훈련을 하든 그때 조금 그 컨디션을 다시 유지하게 해주는 건데 예시를 들자면 일반 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월요일 날 절대로 스파링을 많이 하지 말라는 오.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주말에 이틀 쉬고 이제 몸의 감각도 떨어져 있고 심폐적으로도 이제 아직 적응이 덜 돼 있는데 갑자기 월요일 날 세게 하면은 그 주의 컨디션은 또 끝인 거죠. 그러니까 아.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며칠 동안은 회복하기 좀 힘들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운동을 잘못하면 일단 월요일부터 이제 훈련은 끝인 거죠, 이번 주는. 어. 네. 그리고 이제 웨이트나 이런 비율도 어떤 사람에겐 컨디셔닝이 되지만 어떤 사람의 강도가 너무 셀 수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알아서 조율을 하는 게 제일 음. 좋은데 일반인 분들에게 컨디셔닝으로 제가 루틴을 짜드리자면 월요일은 이제 만약에 출석을 하신다는 기준 하에 이제 드릴이나 스파링 같은 경우는 이제 15분 이상을 안 넘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는 뭐 화요일, 수요일,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 이제 좀 몸이 풀리셨으니까 20분에서 30분. 하지만 만약 화요일 날 3, 40분 했다. 그러면은 수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은 조금 20분 이런 식으로 음. 지금 총량으로만 얘기하지만 사실 주짓수가 강도 설정이 좀 어려운 게 뭐 파트너가 다를 수도 있고 뭐 체급 그쵸. 파트너가 체급이 다를 수도 있고 실력이 다를 수도 있고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체크해서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뭐 총량으로 제가 알려드리자면 세게 한 날 다음 날은 조금 이렇게 낮춰서 하고 그 금요일은 좀 많이 해도 되죠. 왜냐면은 주말에 쉴 거니까 주말에 음. 쉬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막 주 7일 운동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뭐 그 웨이트 트레이닝 이제 아니면 파워리프팅 이런 관점에서도 말을 하는 게 이제 뭐 그 바벨 그 이제 그 바를 안 잡는 훈련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어허. 이제 너무 그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뇌에서 적응하려고 하다 보면은 뇌의 수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복도 똑같은 거죠. 도복도 너무 많이 잡고 스파링 하다 보면은 이제 제가 지금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10분의 3입니다. 그러면은 음. 이 상태로 한 3일 운동해도 10이 안 채워지는 거죠. 근데 주말에 이틀 쉬고 이제 운동을 하면은 뇌 숙력이 10분의 8로 증가돼 있다면 하루만 해도 이제 3일 한 거보다 뇌에서 받아들이는 효율은 더 좋은 거죠. 물론 능력은 좀 떨어져 있어서 부상 음. 위험성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조금 하면은 이게 컨디셔닝이 되고 이제 뭐 일반인 기준으로는 뭐 쉬는 것도 좋고 스파링 많이 하는 거 음. 좋은데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하시는 분들은 다 배우시잖아요. 네. 트레이닝 이론에서 이렇게 운동하고 회복하고 더 올라가고 이렇게 그런 음. 과부하나 이런 원리를 좀 생각하시면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 예를 들면 월요일 날 제가 15 분을 채웠는데 이제 뭐 다른 관원이라든지 뭐 손님 오셔 가지고 "한 번만 더 잡아 달라." 네네. 그러면 아, 어떻게 그쵸. 하시는 편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체력도 높고 이제 하니까 그 괜찮은데 일반 간호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음. 건 포지션 연습을 하시면 좀 어떨까. 어. 아니 근데 이게 또 어렵네요. 포지션 연습이 어, 좀 실력에 따라서 강도가 셀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서 조금 탈출식으로 그래서 좀 탈출을 잘 익혀두면 좀 힘을 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사실 이게 그 현실적인 것과 많이 떨어져 있다고 저도 맞죠. 이렇게 말하고 한 시간씩 스파링하기 때문에 떨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아니 그러면 그 네, 시합 직전에 네네. 긴장감을 해소하는 방법
네네, 조언이시네요. 이것도, 네. 일단 저희 관원분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무조건 움직여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시합장에 가면은 무조건 가만히 있거든요. 이제 떨리면은. 그러니까 네. 사람이 이제 경직되거나 긴장됐을 때 행동을 다 반대로 하셔서 즐겁게 하시면 톰 알리가 정리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톰 알리 코치님이 음. 그 이스라엘 국가대표 코치님이자 유명한 주짓수 코치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진짜 대단한 게, 뭐 제가 대학원에서 배운 지식을 뭐 깨우치신 건지 배우신 건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해놓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관절의 이제 감각을 깨워주는 뭐 자신만의 스트레칭을 10분 정도 진행하고요. 편안히.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스텝 드릴, 자기만의 드릴을 무조건 시합 전에 만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음. 뭐 꼼꼼히 하는 드릴이 아닌 그냥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리듬을 타면서 하는 드릴들을 1분 3세트 파트너랑 번갈아가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 자기가 시합했을 기술이나 아니면 특정 동작들에 대한 기술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너와 스파링 한 판 하면은 제일 좋지 어. 않을까. 저는 뭐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 그냥 시합장 가면은 옆에 있는 그 화이트 분들이랑 스파링 하거든요. 그냥 어.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정이지만 그냥 한 판 할래 이러면은 뭐 좋아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아. 뭐 그냥 좀 하다가 뭐 한 판 두 판 하면은 땀도 나고 그리고 이제 시합하러 가는 거죠. 그 시그니처 루틴이 있다고. 이거 네네. 치고 그다음에 네네. 뭐 허벅지 2번 치고 박수 2번 치는 거. 네네. 그게 어디서 나온 루틴입니까? 아, 이것도 이제 그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이는 거고요. 그 음. 사람마다 그 스위치를 켜는 루틴을 만들어 두면은 아. 좋다고 했는데 처음에 뭐 허벅지만 치다가 뭐 점프도 뛰어보고 제가 막 시합을 많이 뛰면서 네. 이것저것 해봤는데 뭐 얼굴도 쳤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냥 하다 보니까 스위치 켜는 그 루틴을 만든 거죠. 그래서 아. 선수들마다 좀 루틴이 있잖아요. 있는 선수들도 네. 있고 뭐 없는 선수도 있지만 뭐 호카게는 유명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대현 선수는 발 두 번씩 동동 구르고 들어가거든요. 음. 쾅쾅거리면서. 네, 선수들마다 있는데 저도 그걸 만들려고 노력을 한 거죠. 중량급 치고 리커버리가 굉장히 좋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 레벨에서도 리커버리를 그렇게 잘할 수 있는지 본인이 리커버리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뭐 잘하게 된 거는 일단 제일 많이 해서 그렇고요. 리커버리를. 그러니까 제가 2011년도에 주짓수 시작해서 이제 대학교에서도 시작하고요. 그리고 제가 사범 생활을 12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음. 제가 동아리에서도 가르치고 도장에서도 조금 그래도 막 사람들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던 포지션이어서 아마 표현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블루 메머드였습니다. 그 블룸 혹시 메머드? 아니 그 막 옛날에 제가 그냥 칼럼 같은 데서 읽은 건데요. 외국에서 네. 이제 주짓수 문화가 다른 운동 하다 온 그 일반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을 잡아주는 문지기를 이제 아. 예, 블루벨트인데 좀 기술 좀 있고 중량급인 힘도 안 딸려서 이제 좀 주짓수의 무서움을 보여준다 뭐 이런 표현을 블루 메머드라고 제가 이렇게 어. 글을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또 막 체급이 높다 보니까 압박하고 빠르게 막 이렇게 세게 하다 보면은 서로 롤링이 안 되잖아요. 제가 뭐 그렇죠. 그때 제 최고령 주짓수 알려드려 본 분이 65세인데요. 이제 그분이랑도 어쨌든 제가 롤링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리커버리를 많이 하게 된 거죠. 와. 웨이트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그 웨스트 사이드 바벨 네네. 네 거기 가서 또 이렇게 바벨 훈련도 하는데 한번 자주 하는 드릴을 하고 그다음에 웨이트 루틴 한번 알려 주십시오. 드릴 같은 경우는요, 스텝 드릴 중에서는 저는 좀, 어, 그러니까 이사영 관장님에게 진짜 많이 배웠거든요. 스텝 드릴의 중요성과. 근데 이제 음. 저의 이제 장점이자 단점은 좀 고지고대로 안 듣는다인데요. 아. 근데 이제 거기서 스텝들이 너무 좋지만 조금 그, 그 스텝의 방향이나 이러한 이제 움직임 같은 경우는 너무 좋지만 조금 상체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팔다리가 길지 않아서 조금 그 바지를 잡고 움직이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랑우탄 드릴이랑 이제 주먹 쥐고 이제 파트너 이제 언더업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많이 하고요. 뭐 제가 이거는 영상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스텝 드릴은 그런 드릴들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드에서 드릴 같은 경우는 저는 리버스 데라이버에서 레그락이랑 요새는 베림보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베림보로 백스텝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그 이 웨이트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제 마지막 숙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합에서 지는 모습을 보면은 사실 막 뭐가 막 이렇게 많이 밀리지만 특히 제일 밀리는 게 점수를 못 따고 그리고 어. 몰아붙이지 못하는 그 부분이 아쉽잖아요. 근데 그게 어쨌든 스트렝스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하고 음. 있는 건데요. 네. 월수금 그 칸주게이트 이제 메소드라 메소드. 그래서 네. 칸주게이트라는 이제 그 용어의 뜻은 그냥 주기화란 뜻이거든요. 이렇게 어. 그 주나 월별로 이제 계획을 짜서 이제 하는 것을 칸주게이트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거기서 이제 메소드는 이제 뭐 빠져든다 이런 거잖아요. 이제 칸주게이트 메소드가 이제 그 웨스트 사이드 바벨이라는 이제 그 소속의 그 협회에서 조금 많이 하고 있는 메소드인 거죠. 물론 다 많지만 그 매드맥스라는 좀 부산에도 있을 거예요. 그 노영 맞습니다. 원장님도 가서 운동하셨는데 네네. 그 매드맥스 그 부산점이 있고요. 매드맥스 상암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상암 이제 DMC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에서 제가 찾아가서 지금 1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와. 제가 요새 많이 느낀 거는 주짓수 하는 사람들이 좀 히키코모리 같고 다른 운동하는 사람들은 되게 나이스하구나. 저는 좀 그렇게 아 이거 느끼고 위험한 있습니다. 발언인데. 아니 뭐 저도 좀 여기서 이렇게 그 관장님과 많이 봤으니까 그러는데 사실 네. 히키코모리 같거든요. 그래서 뭐 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그래서 칸주게이트 메소드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시는구나. 아니 왜 자꾸 그 옮기시는지 제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아니 그 초창기 무짐 그전에 또 있습니다. 네. 어 무짐 전에 주짓수 코리아? 네네. 그 석상준 관장님. 네네. 그쵸. 야 그러면 여태까지 그 팀을 몇 번이나 옮기신 겁니까? 그리고 또 팀루츠 전에 하나 더 있습니다. 아니 아니 왜 그렇게 옮겨 다니세요? 그러니까 저도 네, 계속 옮기다 보니까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네. 옮겨서 마음이 아픈데요. 뭐 음. 다 잘 지내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는 있지만 일단은 뭐 스토리를 제가 알려드리자면 네네. 이게 제가 처음에는 이제 2011년도에 그 선악에 있는 임팩트 짐을 다녔고요. 그때 이름이 임팩트였어요. 지금 비나인 아 코리아인데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 지금의 그 비나인 코리아 대표님인 석상준 대표님과 그리고 이제 박종현 선악무진 네. 박종현 사범님이죠. 두 맞습니다. 분께서 이제 그 관장님과 사범님으로 이제 임팩트짐을 이끌고 계셨고요. 어. 근데 이제 2000 그러니까 연도는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상준 대표님께서 이제 뭐 사업적인 부분을 위해서 서울로 가신 거죠. 그래서 음. 이제 임팩트짐이 무짐으로 바뀐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요거는 뭐 옮겼다기보다 그냥 이름이 바뀌어서 그냥 그 자리에 있어서 그냥 그러네요. 뭐 이거는 안 옮기는 걸로 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무짐으로 바뀌었고요. 무짐에서는 이제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블루 메모드 역할을 하면서 관장님과 오래 보게 되면은 뭐 저도 뭐 아마 제가 아마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좀 건방지고 막 아. 어떻게 조금 나가려고 하고 운동도 막 이렇게 좋아하고 이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박종현 관장님께서 브라질을 좀 왔다 갔다 하실 때 제가 체육관을 2개월씩 맡고 그랬거든요. 근데 와. 아시지만 이제 어쨌든 뭐 사람끼리 몇 년 보다 보면은 쌓이다 보면은 좀 그런 그럼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때 다른 데서 훈련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무짐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음. 그래서 그때 잠깐 들어간 팀이 이제 지금 뭐 이름을 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묘택 선수의 임효택 선수 알죠? 네네 JJ 트라이브라고 잠깐 아. 이묘택 선수가 그 팀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제가 또 그 밑에서 보조 사원하면서 또 지역이 다 가까웠어요. 그래서 뭐 네. 그때 운동 같이 하면서 또 다 이렇게 제의를 해주셔서 뭐 없으면은 나랑 운동하면서 이렇게 하자 하셨는데 또 이묘택 이제 효택이 형
이제 형수님께서 또 미국 분이시거든요. 네. 또 갑자기 한 3개월 운동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미국으로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한창 팀루츠에서 훈련을 할 때였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니까 이제 팀루츠에서 이제 조재석 관장님께서 합동훈련 하면은 무조건 근처에 계시니까 가서 음. 배우고 스파링도 하고 많이 자문을 구하고 그랬었거든요. 뭐 같이 뭐 무짐이랑 팀루츠랑 지금도 친하고 같이 훈련도 많이 네. 하고요. 그렇게 해서 팀루츠로 옮기게 되면서 팀루츠에 제일 오래 있었죠. 그거는 아마 조재석 관장님의 인품이 가장 그 아. 잘 참으셔서 그런 건 네. 아닌가. 근데 또 웃긴 일화도 있습니다. 그때 또 이바름 선수가 그날 이제 그날이었어요. 조재석 관장님이 저에게 제안을 해주시고 제가 그럼 저는 감사히 뭐 운동하겠습니다. 한 날에 이바름 선수가 저에게 와서 뭐냐 팀루츠로 온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깨 다독이면서 인천 최고의 팀을 만들자 이러셨거든요. 그또 어. 3개월 후에 은퇴를 하셔가지고 그때도 또 그때도 또 아니 또 무슨 일인가. 근데 저는 뭐 이따가 뭐 팀 얘기를 더 하겠지만 그 인천 그러니까 팀루츠에 있을 때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의 슬로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인천은 팀루츠라는 어. 그 슬로건을 저는 계속 달고 다녔거든요. 최대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팀루츠에서 뭐 제가 또 건방졌죠. 제가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뭐 많이 참는 성격은 아닙니다. 물론 참고 어. 참지만 어쨌든 발전을 위해서 조금 안 해도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음. 그래서 팀루시에 나왔는데 뭐 사실 뭐 저를 좀 안 좋게 보실 수 있죠. 근데 그거 사실 안 좋게 보는 거는 뭐 괜찮고요. 근데 다음 행선지를 정하고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 뭐 그냥 뭐 그러려니 하셔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사실 그냥 체육관 소속으로 뛰면서 어. 아이들한테도 좀 미안했고요. 근데 저는 그냥 항상 주짓수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팀적인 거 너무 중요하고 그렇지만 사실 팀이란 건 목적을 위해서 뭉치는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뭐 제가 거기서 좀 못 어울리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좀 선을 넘어서 조금 그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도 음. 있기 때문에 이제 네. 나오게 됐죠. 팀루치에서는. 2년 동안 좀 이제 이상형 관장님이랑 원래 친하게 지내면서 이제 네.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조금 어. 2년 동안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뭐 사실 뭐 이제 관장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해체는 예견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게 사실 좀 공식적으로는 좋게 헤어진 걸로 돼 있지만 이 친구 사이였고 또 평소에도 좀 의견 차이가 많았던 걸로 제가 어 들은 바로는 그렇거든요. 과연 그렇죠. 무슨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라는 뭐 의구심 가지는데 일단은 뭐 동원희 선수가 그런 거는 굳이 뭐 방송에서 얘기 안 하겠지만 아니요 저는 뭐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뭐 어떤 것 네.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상현 선수가 저에게 제의를 계속 해줬을 때 계속되는 이야기 끝에 합치게 된 계기로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이상현 관장님의 선수에 대한 이제 전폭적인 뭐 사랑이죠. 저를 이제 네. 1대1로 계속 막 알려주려고 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누군가에게 뭐 많이 영감을 받았지만 누군가에게 이렇게 뭐 케어를 받는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은 많이 없었는데 그때 이상현 선수에게 뭐 성적은 제가 솔직히 저는 뭐 성적 중요하지만 인생에서는 그렇게 막 크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음. 그냥 그때 좋았으면 됐고 뭐 저도 기분 안 좋지만 뭐 다음 시합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 이상현 선수가 저를 이제 많이 알려주면서 최대한 저를 챙겨주려고 하는 모습에서 진심을 느껴서 야. 그러니까 요거 반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상현 선수와 그러니까 이상현 관장님과 제가 같이 운동을 많이 하면서 이제 같이 훈련하는 파트너들도 같이 하잖아요. 이제 네. 근데 대표적으로 김규민 이제 김정철인데 김정철 선수는 훈련을 같이 많이 못했습니다. 김규민 선수와 뭐 다른 선수들이 있고 이제 저희는 이제 구본철, 뭐 주성현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그 여자 선수들도 이제 박윤주, 뭐 김나연 이런 식으로 체급도 똑같아요 다 하나씩. 네네. 그래서 좋은 오. 파트너이면서도
근데 같은 팀이 아니라서 사실 스파링을 하면은 날이 너무 서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 그래서 아 아. 이거는 이렇게 맨날 만나는 거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두 가지의 이상현 관장님의 이제 진실된 마음과 그리고 이 밑에 뭐 20살 네. 초중반인 선수들은 그룹이 좀 있어야 더 즐겁게 하고 더 이끌어가고 할 수 있는데 뭐 상현이 너 제의대로 내가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 뭐 모리모토 선생님께 네. 연락드려서 허락을 받고 들어왔고요. 그래서 어. 뭐 1년 동안 괜찮았죠. 1년 동안 뭐 개인적으로도 많이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구본철 선수, 주상현 선수, 이제 다른 선수들도 이상현 선수에게 많이 배웠죠. 많이 음. 이제 뭐 정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훈련하는 방법이 배우게 됐고, 그리고 사실 뭐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어차피 물과 기름이었어서, 그리고 이제 선수들끼리도 이게 뭐 불화까지는 없었지만, 그 모든 중요한 시합 결승전에서 만나게 돼 있잖아요. 이제 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조금 안 풀리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이상현 관장님이 인천 와서 둘이 카페에서 얘기하면서 그냥 뭐 아쉽다고 그냥 친구 사이로 지냈으면 더 가까웠을 텐데 이게 같이 팀하면서 좀 더 이렇게 음. 서로 이끌어 가다 보면은 뭐 지금은 좀 서로 소원하죠, 솔직히. 근데 이제 네. 더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었다고 저는 뭐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 아 골만 맞아요. 터지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냥 아무리 뭐 조합 좋은 사람이어도 안 좋아졌을 때는 그냥 뭐 찢어지는 게 서로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음. 그렇게 저도 근데 그 말을 듣고서 의견을 네. 제시하고 이러는 건 의미가 좀 없다고 저도 생각이 들었어요. 음. 두 분이 뭐 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조금 어울리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아니, 저는 뭐 그래서 보면서 느꼈어요. 아, 원숭이들은 이래서 안 된다. 아. 그러면 저기 다른 팀에 또 합류할 생각은 아직까지는. 이게 뭐 방송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네. 마음 가는 팀에 가장 가고 싶고요. 근데 이제 마음 가는 팀이라고 하면 사실 팀루츠 코리아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음. 제일 지금도 많이 챙겨주시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있으면서 그 이제 관장님들에게 스트레스를 줬던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관장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되게 중요할 것 아 같습니다. 뭐 일 잘하고 뭐 능력 좋고 그래도 사실 성격 안 맞으면 의미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그게 안 돼도 최대한 우리 이제 우리라기 저는 근데 뭐 우리 아이들 이런 건 별로고 그 구본철이나 이런 그 주성현 이런 네. 선수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 음. 계열로 들어가서 블랙에서 성적을 낼 수 있게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책임감이 또 생기는 관장인데 그럼 혹시 부상 당하신 적도 제가 알기로는 아나골절도 당하신 걸로 알고 있고. 네네. 네네. 그래서 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그 스포츠 활동에서 부상을 피할 수는 없다고 네. 딱 박아놓고 이제 네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슬로건이 주짓수는 위험하다. 아. 이게 좀 저는 좀 가서 막 한마디 하고 싶기도 하고 가끔 댓글 달까 하다가 아, 아쉽다. 내가 조금만 덜 유명했어도 그냥 인터넷에서 싸우는 건데, 그러니까 이러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스포츠는 부상 위험성이 그러니까 딱 항상 있고요. 어떤 음. 운동이든 부상 위험성이 있는데, 주짓수에서 이제, 부상을 피하는 방법은 일단은 자기가 싫어하는 걸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부상 방지를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데요. 일단 도장에 가시면 이제 만져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관절을 이제 음. 만져주면서 이제 정다운 선생님의 저의 대학원 선배님이자 저희 스파클벨트이신 정다운 선생님의 또 배우고 제가 대학원에서 배운 건데요. 그 신경적인, 그러니까 감각적인 음. 부분을 깨우면서 이제 신호를 주는 거죠. 아, 이게 운동할 거다. 오늘 주짓수 할 거야. 오늘 아. 리스트라 할 거야. 비벼 이렇게 막 비벼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못 하더라도 도장에 가면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뭐 제가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관절의 감각을 계속해서 깨워주는 겁니다. 이 근육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제 손가락이 이렇게 막 이제 뭐 부어도 이제 아플 수 있고 안 아플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네. 사실 이제 감각적인 부분이 떨어졌냐 아니냐거든요. 그러니까 다친
다친 무릎 왼쪽 다리다. 그러면은 오른쪽 다리보다 분명히 스텝도 더 늦게 뛰고 아니면 이제 움직임도 잘 안 나올 거고 이제 반응도 느릴 거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감안해서 관절의 감각들도 계속 깨워주고 그리고 이제 안 다친 쪽과 계속 비율을 맞춰주는 거죠. 그게 두 음. 번째로 이제 중요하고 그 마지막으로 정다운 선생님이 정말 큰 인사이트를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 거죠, 다. 그 세 번째로는 압력을 느끼는 그 행위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제 항상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스쿼트를 하더라도 이런 거죠. 그냥 기본 스쿼트는 이제 내 몸의 근력이나 아니면 이제 엉덩이의 관절에 이제 운동을 많이 해주면서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그 주짓수에서 나오는 상황은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네. 점프 스쿼트 같이 점프를 뛰었다가 푹신하게 앉는 순간적인 압력이나 그런 부하에 견디는 훈련을 해서 준비를 해놓으면 조금 부상에 대해서 좀 음. 피하거나 아니면 더 견디는 훈련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어려운 부분이죠. 일반인 분들에게. 그래서 네네. 그냥 이렇게 뭐 만져주기라도 하고 몸 풀면 좋은 이렇게 하면은 방향이 좋다. 네네. 만성적인 부분은 그 앞에 있는 부분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한 거는 이제 순간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거지만 만성적인 부분은 일단은 제가 목으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으로 예시를 드리자면은 뭐 디스크 하는데 디스크라는 이제 구조 자체가 앞으로는 그 신경이 뭐 흐르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터질 수 없는 구조거든요. 디스크는 음. 다 아시겠지만 뒤로만 네네. 터집니다. 네. 옆으로는 구조상.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이 주짓수 때문인가라고 한다면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절대 아니죠. 이족 보행을 하기 위해 태어났고요. 그 이족 보행만을 잘 하기 위해 그 밀렵이나 아니면 채집을 위해서 장기간 잘 걸을 수 있게만 이제 몸이 컨설팅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 맨날 앉아 있고 이제 그리고 어렸을 때 많이 걷지도 않고 그리고 슬리퍼나 아니면 이제 이러한 발의 감각도 떨어지게 해서 뭐 그리고 앉아 있는 자세에서 척추에 무리도 가고요. 그러한 자세에서 저희가 이족 보행만 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주짓수라는 투기 종목을 음. 연마하다 보니까 이제 만성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급성적인 부분이 생기는 건데 이제 만성적인 부분을 케어하기 위해선 이러한 운동을 하는 만큼 몸 관리에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몸 관리에 투자를 안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냥 스파링만 하고 풀다운 없고 그리고 이제 막 내 몸이 변해가는 걸 알면서도 그냥 이렇게 하고요. 제가 음. 이따가 막 그 질문 있잖아요. 주짓수의 네. 대중화를 위해서 어떠한 네네. 부분이 필요한가? 네. 그거를 살짝 말씀드려요. 일단은 관장님들이 보호대 차시면은 주짓수 대중화는 평생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보호대. 저는 네, 무릎 보호대 막 이렇게 이따만한 거 차고 막 네네. 운동하시는 관장님들 보면은 그런 조금 사람도 있구나. 네, 막 보호대도 하고 막 칭칭 감고 막 뭐 주짓수 막 스파링 하면은 원래 주짓수는 원래 다치는 운동이야 이런 식으로 인식하시고 가르치는 관장님들이 아. 사라져야 이제 되는 거죠. 야 그러면 고 얘기 한번 좀 더 네네. 길게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